네, 먼저 윤석열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윤석열 파면까지도 안 그래도 빼박이었는데 어제 저 미치광이들의 그 폭도들의 폭동 그 짓거리가 만천하에 지금 박제가 돼서 해외에서도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윤석열 파면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뭐 애초에 그 전에도 의미가 없었던 건데 어제 보여준 짓거리 때문에 더더욱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수처 건드렸죠. 언론인들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경찰, 검찰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법원, 헌재까지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저들은 윤석열을 영웅시하고 있죠. 저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당연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지금 보란듯이 폭도들이 설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윤석열은 사회에 발을 한 발짝도 내딛어서는 안 됩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고요. 언제든지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용기를 내서 그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 이런 거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지금 안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윤석열은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뭐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간 구속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당연히 공소 제기가 이뤄질 겁니다. 뭐 저쪽에서 구속적 부심하면 또 뭐 바뀐다 이런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속된 윤석열은 수영복도 입고 그다음에 독거실로 이동했다. 머그샷, 이 피의자들 그 촬영하는 거죠. 그 범죄 수영 번호 부여받고 촬영하는 건데, 이걸 두고 국힘당의 입장이 어떠냐? 현직 대통령 구속은 잘못됐다. 법원 판단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아주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수석 대변인이라는 신동욱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데 왜 윤석열을 구속하냐? 하지만 저 미친놈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도주나 증거인멸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런 황당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이걸로 계속 공수처 흠집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폭도들의 만행을 보면 저것들은 절대로 윤석열 파면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란에 엮인 그 주범들 반드시 싹 다 잡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단도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타령하고 있는데 윤석열 포고령을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차피 저들은 진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이 설득력 있게 구속에 위법 부당함을 소명했대요. 이거 이거 쟤네 주장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망신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완전히 가상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그 유튜브만 보다가 완전히 거기에 요즘 뇌썩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뇌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외신들이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 태극기 모독단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의 극적인 몰락이다, 놀라운 정치적 사건이다, 그러면서 외신도 당연히 이 사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과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 젊은 2030 남성들, 모든 2030 남성들 아닙니다.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2030 남성들, 이 사람들은 야 해외 관심 없어, 야, 아니면 미국도 우리 편이야, 아직도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입장을. 법치주의의 약속 재확인.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이번에 그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런 입장을 전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어떤 입장을 전했냐?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 확고하다.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 아니 이런 같은 내용을 보고도 어떻게 저들은 이게 우리 윤석열 각하를 위한 메시지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떠듭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떠드냐면 바이든 정부는 그럴 수 있다. 왜냐? 바이든은 친중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친중 바이든이 가고 나면 이제 반중 트럼프가 오면 전세가 역전될 거다. 아직까지도 저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도 윤석열의 구속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그리고 AP 통신, 그리고 아F페 프랑스 쪽입니다. 그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이런 데서도 지금 윤석열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다루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도 뭐 종신형이나 사형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집회 현장에서 성조기 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손절했는데 왜 그걸 들고 계십니까 도대체? 태극기의 의미가 뭡니까? 막 이러니까 뉴욕타임스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좌파 매체라서 어차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세계관대로면 좌파가 아닌 나라가 지금 어디 있을까? 거의 그냥 지금 전 세계를 다 좌파로 만들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중국 공산화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아무튼 전두환 이후로 반란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만큼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특히 이 폭도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 아F페 통신과 뭐 미 CNN 방송 이런 데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무슨 뭐 마가 따라한다면서 뭐 트럼프 뭐 그 지지자들 따라하는 그런 척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진짜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 폭동에 경찰 1,400명 투입. 지금 한마디로 이게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1시간 40분 만에 이들을 몰아냈지만 후문에선 또 대치를 하고 있다. 이 데일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 데일리에서. 그래서 법원 정문 막 유리창 깨고 막 법원 내부 진입하고 지금 막 소화기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사진은 갖고 오진 않았는데 경찰 막 피 철철 흘리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 난동을 부리고 실제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죠.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대규모 경력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1,400여 명이고 저렇게 난동을 부린 거, 심지어 법원까지 난입해가지고 난동 부린 거는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저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자기들이 신나게 찍고 있더라고요. 젊은 시각이란 유튜버는 자기가 찍다가 나중에 막 잡혀갈 것 같으니까 유튜브 촬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마치 그 5.18 때 이걸 취재를 나선 용기 내서 목숨 걸고 취재 나선 그런 기자들인 것처럼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비장하고 무슨 거의 독립운동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죠. 지금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그 윤석열 내란 수개를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 법원, 뭐 경찰, 언론인 할 거 없이 죄다 지금 뭐 작정하고 패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면서 판사 나와라. 서부지법이 내란법원이다. 어떻게 윤석열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냐? 라면서 완전히 눈이 헷가닥해 있고요. 그래서 사진들을 너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은 사진들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현장을 보면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걸 부수고 있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젊은 사람들이란 거죠. 여기에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두고 왜 또 젊은 남성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기 소위 태극기 모독단들 그 연령 막 7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이랑은 다르게 젊은 사람들, 특히 배인규, 신남성연대 이들이 맨날 얘기한 게 2030 남성 타령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2030 남성 전체로 묶으면 안 됩니다. 모든 2030 남성들이 저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인규를 따라다니고 특히 여기에 막 신천지로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소위 과거의 일베 그게 이제 지금 연결된 게 팬코 아닙니까? 팬코도 부랴부랴 손절하는 척 하지만 그 관련해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다 다루진 않을 텐데 다 자료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민주진영의 유명한 뭐 평론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일베랑 팬코는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면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베랑 팬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 일베에선 3.1한 5.18 폭동 이런 얘기 대놓고 하는데 팬코는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팬코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팬코 이것들이 자기네들 불리한 얘기 나오면 격추시켜버리고 비추 테러 해버리고 그리고 남태령 대첩 때 당장 어땠습니까?
2030 응원봉을 들고 나간 소위 키세스단으로 지금 불리고 있죠. 그런 분들을 조롱하면서 뭐 종북이네 그러면서 뭐 경찰 블라인드 가짜뉴스 그런 것도 퍼나르고 사고 친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요 손모양 다들 아실 거예요. 저게 대놓고 일베 손모양 하고 있는 겁니다. 일베는 한 줌이다. 펜코는 한 줌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 줌론으로 그냥 넘어갈 겁니까? 제가 민주당이나 노무현 재단에 온 이유도 소위 저런 한 줌론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그동안은 한 줌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권력을 쥔 미치광이들이 저 세계관하고 똑같이 하나로 그냥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을 한 줌으로 보고 넘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도 지금 그냥 개인만 보면 한 줌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일베랑 싸우는 척을 하는데 펜코의 수령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발 저것들을 먹금이 답이다.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냥 치워버려라. 이런다고 저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디 이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걸 옹호하겠다고 나선 저 폭도들을 보면서 제발 현실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베는 옛날에 사라졌다. 젊은 일베들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교묘하게 세탁을 하고 여기저기 침투해가지고 커뮤니티 테라포밍하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여태까지 키워온 게 벌써 십수년이 됐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먹금을 해야 되죠? 먹금을 한다고 저것들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새를 불려서 저런 식으로 오프라인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노무현 재단에서도 그래서 저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 지금 정준희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나섭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지금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기겠습니까? 내란당 중에서도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는 권성동이랑 다른데 난 윤상현이랑 다른데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행동을 하라니까요. 나서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까? 본인들이 뭐만 하면 이재명 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 타령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저 폭도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똑같은 내란 공범들이란 겁니다. 저기에 난입해가지고 저 발차기하고 하는 거 보세요. 저게 미치광이들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저런 식으로 문 따고 들어가고 저게 보수입니까? 저게 어떻게 보수예요. 심지어 저 서부지법에 저 전산실까지 가서 저기다 뭐 하는지 보셨을 텐데 저기다 아예 물을 들이붓습니다. 이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복구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저것들은 대놓고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법치주의, 민주주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저지른 겁니다. 이거 보세요. 야, 저것들이 어떻게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심지어 경찰 방패까지 어디서 뺏어와가지고 저거를 문 부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게 내란당 정치인들인데요. 어떻게 저것들이 정치인이냐고요. 정치인들이 저 폭도들한테 힘 실어주는 게 정치인입니까? 정치가 뭡니까? 그래놓고 맨날 자기들 필요할 때만 민생 운운하고 타협 운운하고 뭐 대화하자 그러고 저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빠르게 나왔죠. 서부지법 난입 폭도들 모두 검거해서 법심판 받게 해라. 지금 민주당도 뭐 이재명 사이다가 빠졌다 뭐다 그 자꾸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침투해가지고 김 빼는 거라고. 지금 민주당은 전례 없는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폭동 사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는 저렇게 설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 라고 지금 입장을 명백하게 내고 있고요. 내란 수계 선동의 추종자들이 폭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 정강훈 동조 세력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저 정강훈, 신남성연대, 신의 한수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한 모든 유튜버들 싹 다 잡혀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 이 사람의 입장이 언제 나오나 보니까 11시가 좀 넘어서 나오더라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형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시간 끌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그래서 저것도 공범이란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한참 시간 질질 끌다 나와가지고 뭐 엄정수사 특별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애초부터 사태를 빠르게 진압을 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겁니다. 시간 질질 끌게 만들고 저 폭도들이 보란듯이 지금 여기저기 공격하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오히려 경호처에다가 힘 실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 최상목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당연한 걸 이제서야 말하냐, 내란 선동한 극윤 유튜버입니다. 극우라고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아무튼 그래서 최상목 책임론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검찰도 신속하게 입장 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입장을 낼 수 있는 인물, 집단 없습니다. 내란당 정치인들 말고는 이거 어떻게 옹호하겠습니까?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중형 구형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장난질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관심을 끊어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법원 행정처장도 이거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법치주의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검찰, 대법원 등등 다 나서서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경찰이 특히 가장 열받아 있을 겁니다. 왜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진이 자극적이라서 막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사진 제가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보시면 진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중상, 경상 경찰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로 폭동에 참여한 저 폭도들 86명을 경찰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신속하게 전국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고요. 경찰의 전담 수사팀 긴급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구속 수사를 하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을 수 없다. 그리고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찰, 그 법원 이런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 강화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 같은 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러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먼 옛날 일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 일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현장 유튜버들 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거 당연한 조치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그 직무대행이 오늘 또 오전에 입장을 전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교사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극우 유튜브 수사 검토한다고 하는데 계속 저들을 극우라고 볼 수 없지만 그냥 통상 극우 유튜버라고 저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입장들이 나오니까 빠르게 저들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삭제하면서 대놓고 증거인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모아두신 분들, 소위 아카이브를 따놓으신 분들 민주파출소에 신속하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들도 안 거예요. 뭐 됐다. 이거 큰일 났다. 특히 여기서 그동안 뭐만 하면 종교 탄압이라면서 빠져나갔던 정광훈 이번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국민 저항권 타령하면서 대놓고 저렇게 강제로라도 윤석열을 모셔나와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모셔나오긴 뭘 모셔나오면 무슨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국민 저항권이라면서 관련 기사가 또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천지일보, 신천지 쪽이죠. 신천지 쪽도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전광훈, 이만희
그리고 뭐 신남성연대 지금 이거 보세요. 오늘 오전에 또 어떤 긴급 영상을 올렸냐? 서부지법 유튜버들은 시민들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 됩니다. 평소에 남들 얼굴 박제하면서 낄낄대고 조롱하고 할 때는 이런 게 당당하니까 니네들 찍는 거 아니냐, 나 당당하니까 얼굴 까고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또 못됐다 싶으니까 영상을 내리라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에 증거가 명백하게, 심지어 그것도 자기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찍혀 있던 건데 그거를 내리래요.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댓글 반응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요약해 봤는데요. 이거 법적으로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도 큰일 났는데, 이 유튜브 댓글 민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형 확정이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 잘 가라. 그리고 무슨 남성들을 대표한다고 저기 신남성연대 이름을 쓰냐? 언제부터 신남성연대가 국힘 대변 채널이 됐냐? 그리고 자기는 돈 실컷 다 빨아놓고 필요할 때는 정작 도망친 졸렬한 모습도 잘 봤다. 미친 거냐? 뒤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집회는 촬영할 수 있고 떳떳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한다면서 조롱하던 게 누군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영상을 내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민심이 날아갔다. 특히 뭐 지금 배인규가 거리에 보이면 큰일 나겠다. 혹시 당신도 폭동에 참여했냐? 요런 식으로. 물론 이 와중에 중간중간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반응들도 있지만 제가 대략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만. 채널 명부터 바꾸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남성 인권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을 옹호한다든지, 반대로 또 여성 인권 얘기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윤석열을 옹호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나는 원래 경제 채널이야, 정치 얘기 안 해,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국면이니까 윤석열을 옹호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나는 원래 부동산을 다뤘는데 근데 지금은 윤석열을 옹호해야 된다든지. 지금 한마디로 윤석열이 지금 그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오니까 사방에 숨어있던 소위 중립을 표방하던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신남성연대 중립 표방하지 않았습니다만 평소에 중립을 표방하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나둘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 것들도 싹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리스트업을 해서 두고두고 계속 알려야 됩니다. 왜냐? 언제든지 또 정권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는 또 아닌 척하면서 과거를 세탁하고 그러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또 여기저기 또 정치에 개입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서 많은 시민들도 알면서도 답답해했는데 요 국면에 제대로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배인규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보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대 윤석열 지지자라면서 요따위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냐면 우선 우리는 계엄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계엄 이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따위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저런 식으로 자꾸 2030 청년 이렇게 자꾸 묶어갖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대부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식적인 20대 혹은 30대라면 저 따위의 무식한 헛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바로 그냥 반발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자꾸 저렇게 신남성연대 같은 데서 모든 2030 남성들이 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센 척하던 것들이 저렇게 막상 또 경찰이 잡히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당당하다며요. 우린 당당하게 지금 거의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참여했다며요. 근데 저렇게 잡히고 나니까 고개 퍽 숙이고 찍지 말라는 식으로. 사실 여기에 그 모자이크가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저것들이 저지른 짓거리에 비하면 참 관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것들 신상 당당하게 까라니까요. 당당하게 지금 본인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며요. 이제 왜요? 참여하고 나니까 이제 현실 하나둘씩 마주할 것 같으니까 멘붕 옵니까? 그래서 민주당 국민소통국에서도 지금 입장을 전했습니다. 더민주 GS 그 G메일에 메일을 보내달라. 그래서 일벌백계해서 단절하겠다. 저것들 싹 다 잡아서 지금 특히 그 여기 난입한 유튜버들, 그 뒤에서 응원하고 부추긴 유튜버들 싹 다 책임지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민주당인데 이게 답답하다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민주당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에도 민주당 답답하다, 민주당 뭐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 계속 말씀드리듯이 심리전, 이쪽으로 침투해가지고 교묘하게 분열을 조장하고 김 빠지게 만들고 정치 뉴스를 안 보게 만들려는 거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특히 멘탈이 털려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초라한 모습들이 계속 보일 텐데 우리가 지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이참에 싹 다 이 폭도 옹호한 유튜버들, 이것들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여기에 총 집중해가지고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원래는 명태균 관련한 내용들 막 준비했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준석 씨 얘기 다루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를 많이 해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고 나중에 언젠가 전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소위 일반적인 그냥 유튜버인 척하면서 그냥 똑같이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그 물타기 하던 것들의 그 실체가 드러났고 특히 그들이 지금 중대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놓고 폭도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 폭동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싹 다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